저를 건들면 제가 10배 이상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이 슬슬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명태는 오늘 오전 채널A와 만나 검찰 조사는 못 믿겠다며 차라리 특검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찝찝하면 한 방에 그냥 끝내고 치워버리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검을 원하는 이유를 묻자 그냥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조만간 명태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전에 극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장윤성 기자에게 한 말이 있죠. 잠깐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검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움직여? 그건 대통령 뜻이야. 네, 검찰을 움직여서 나를 구속하거나 뭐 소환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은 대통령의 의중이고 그렇게 되면 나를 건드리면 10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검찰이 움직이는 것은 그거는 대통령 의중이겠죠.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 그거는 저를 건들면 제가 10배 이상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재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걱정하는 친구가 한 명 있을 겁니다. 바로 명태의 똥개 이준석입니다. 그들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재밌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 기사를 보고 둘이 진짜 잘 맞았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대북 특사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대북 특사 얘기. 본인이 대북 특사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했었고, 외무부 장관을, 물론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건의가 뭐가 됩니까? 저도 모르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아저씨도 뭐 아는 척 하는데, 저도 모르는 거예요. 인요한테 얘기하면 뭐가 돼? 혁신위원장인데,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비대위원장도 대통령한테 그런 건의 못 하는데, 여사님이 싫어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데, 근데 가서 얘기한다는 게 외무부 장관이다. 이 얘기를 그때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어디 뭐, 우크라이나에 가서 직접 제렌스키 대통령 만나고 왔잖아요? 그런 욕심.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자기랑 어떤 타협안을 제시한다고 할 때 무슨 이탈리아 대사로 가라 그랬다 그러는가? 그런 얘기. 자꾸 이제 외교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기랑 연결시키고 싶어 해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나한테 부족한 딱 한 가지. 뭔데? 뭐죠? 내가 이제 너무 젊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역량을 쌓을 만한 경험이 부족하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외교적인 경험. 그것만 경험하고 나는 대통령감. 그런 생각을 평소에 품고 있고 명태균 아저씨하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한 거죠. 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는 외교적으로 뭔가 간지나면서 대통령감으로 훌륭하다. 이런 도장 꽝 받을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어 한 거 아니냐. 평소에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는데 이런 상황이지만 과연 탄핵은 가능할 것인가? 이걸 저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탄핵 국면이라는 것은 사실 대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대선입니다. 쭉 밀려가지고 이재명 대표께서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 이직 후한무치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낄까? 안 느낄까? 저는 느낀다고 봅니다. 이직 지지층은 물론 기득권들도 이재명 대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 스스로 두창이를 끌어내리는 순간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는 반기문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빨리 그네 끌어내리고 3자 대결로 가면 안철수가 호남표와 수도권표 갈라주면 다시 중간지대의 범보수인 반기문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탄핵에 들어간 것인데 지금은 그때의 경험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공익 제보자를 잘 보호하고 도저히 저들이 버틸 수 없을 상황까지 두창이를 코너로 밀고 들어가 주길 간절하게 바라며 오늘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